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6년 커말 2급 시험을 대비해 영진닷컴의 올인원 교재 계산작업 풀이 9회 10회입니다. 계산작업의 마지막 회차이니만큼 다양한 함수를 다뤄볼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더보기란에 영진닷컴 사이트를 통해서 실습 문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일 여시면은요, 하단에 계산 작업 9번부터 시트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표 1번에 온라인 요리 수강 현황 표가 있는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분류가 제가 제빵이고 결제 방법이 카드인 총 수강료의 합계를 계산을 합니다. 자, 총 수강료의 합계니까 합계를 내는 함수 썸일 텐데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분류도 제가 제빵이어야 하고 결제 방법도 카드여야 한대요. 그래서 sum ifs 함수 사용합니다. 답 넣을 부분인 D의 11셀에 클릭해 놓으시고 등호 쓰고 sum ifs 컨트롤 A 눌러서 인수창 열어줍니다. 자, 첫 번째 인수는 sumrange 더할 범위라는 뜻이겠죠. 문제에서 총 수강료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더할 범위는 총 수강료 범위가 되겠습니다. 위에 필드명은 잡으실 필요가 없고 이 숫자 범위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인수는 크리테리아 렌즈니까 조건 범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조건. 또 조건이 있으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조건 범위 조건. 이대로 인수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은 분류가 제가 제빵입니다. 분류 중에서 조건은 제가 제빵인 것 직접 써주셔도 되고 입력되어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제빵에 해당하는 내용을 클릭해줘도 된다. 자, 다음 조건은 카드 결제 방법이 카드였잖아요. 그러면 결제 방법 범위 잡아주시고 조건은 카드인 것. 간단하죠? sum ifs 함수는 처음에는 더할 범위,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더 있었다면 탭키를 이용해서 또 다른 조건 범위와 조건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결과가 349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표 2번이요. 제품 코드의 왼쪽에 6글자를 이용해서 구매 등록일을 표시를 할 건데요. 제품 코드의 왼쪽 6글자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연도가 2자리밖에 없으니 2000을 더해서 연도를 표시를 할 거고요.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연월일로 날짜를 표시할 거고 레프트 함수로 연도 왼쪽에 2자리 구해야 되겠죠. 나머지 월과 일은 미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중간 숫자 출력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등록일 넣을 곳에 클릭을 해 놓고요. 등호 쓰고 우선 데이트 함수부터 들어가서 연월일의 형태로 날짜를 출력합니다. 2열에 해당하는 것은 왼쪽 6글자의 맨 앞에 제일 왼쪽에 2자리 가지고 올 건데요. 거기에다가 2000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2000 더하기 그 다음에 왼쪽 2글자 가지고 오면 되겠죠. 레프트 함수 괄호 열어서 위에 레프트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제품 코드가 될 거고요. 왼쪽에 2글자를 가지고 와서 아까 2000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데이트로 가볼게요. 자, 연도는 2022가 출력이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 월 구해볼 건데요. 월은 제품 코드의 중간 2글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미드 함수 사용을 할 거고 가로 열어서 위에 미드 함수 클릭합니다. 텍스트는 똑같이 제품 코드에서 이제 스타트 넘버는 중간에 몇 번째 자리부터 글자를 가지고 올 것이냐. 월은요, 앞에 2자리 빼고 3번째 자리부터 2개의 글자가 월인 거죠. 스타트 넘버는 3, 가지고 올 글자의 개수는 2글자를 가지고 와서 06월이라는 숫자를 출력하였습니다. 다시 데이트 함수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데이 구해주셔야 되는데요. 데이는 또 제품 코드의 중간 2글자가 되겠죠. 미드 함수 사용하고 가로 열어서 위에 미드 함수 클릭해 줍니다. 텍스트 똑같이 제품 코드이고요. 스타트 넘버는 1을 구해야 되니까
앞에 연도 두 글자 빼고 월 두 글자 빼고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지고 온다.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은요. 한 번 더 예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데이터 함수로 가지 않고 바로 확인을 눌렀기 때문에 마지막 괄호까지 자동으로 함수 마법사가 내용을 수정해 줍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면요. 구매 등록일 나왔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끝에까지 쭉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나왔네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통조림 비율. 분류가 통조림에 해당하는 판매 수량의 비율, 아까 1번에서 나왔던 SUMIFS 함수와 동일한 SUMIF 함수인데 이번에는 조건이 분류가 통조림 한 개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쉽게 SUMIF 함수로 판매 수량의 비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선 SUMIF로 통조림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하고 나누기 SUM 함수로 전체 합계를 구해주면 그 통조림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등호 쓰고 SUMIF로 우선 통조림의 합계부터 구하겠습니다. SUMIF 컨트롤 A. 자, 랭지, 크리테리아, SUM랭지. 자, 순서만 약간 달라요. 아까 SUMIFS랑 SUMIF랑 약간 그 인수 들어가는 순서만 좀 다릅니다. 자, 랭지라고 하면 조건 범위입니다. 조건이 분류가 통조림인 거잖아요. 분류 범위 정해주고 그 중에서 조건은 뭡니까? 통조림인 것. 그러면 SUM랭지 누구를 합계를 구해요?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한다고 했죠. 아까 SUMIFS는요. SUM랭지 더하는 범위가 제일 위에 있고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이 반복됐었는데 SUMIF는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조건 범위와 조건이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더할 범위가 들어갑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나누기 슬래시 넣어주죠. 이번에는 전체 합계 구해보겠습니다. SUM 함수 컨트롤 A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누구의 범위? 판매 수량의 전체 합계를 구할 거니까요. 판매 수량의 범위를 잡아줍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통조림의 비율 42%라고 결과 나왔습니다. 자, 통조림의 합계는 SUMIF로, 전체 합계는 SUM 함수로 구한 다음에 나누기를 해주면 비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표 4에서 선물 세트 명별 22년부터 24년까지 판매량의 표준 편차값이 전체 판매량의 표준 편차값보다 크다면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차큼 아니면 공백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선물 세트 명별로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표준 편차 값보다 크다면 편차큼 아니면 공백으로 출력하는 문제이고요. 등호 쓰고 if 컨트롤 A. 우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편차 구하는 함수 stdv.s 괄호 열어주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해서 표준 편차 구하러 왔어요. 누구의 표준 편차 구합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의 이 제품의 표준 편차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if문으로 돌아가겠죠. 위에 수식 입력줄에 if 클릭. 그런데 그 값이 무엇보다 크다면 전체 판매량의 표준 편차값보다 크다면 크다라는 부등호 써주고요. 다시 한번 전체 표준 편차값 구해야 됩니다. stdv.s 괄호 열고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죠. 자, 이번에는 전체 판매량의 표준 편차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범위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 각 선물 세트명별로의 표준 편차값은 체육 핸들로 끌었을 때 움직이는 게 맞지만 전체 표준 편차의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번으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if문으로 돌아와요. 자, 조건은 만들어졌습니다. 각 선물 세트명별로 표준 편차 값을 구했을 때 전체 표준 편차 값보다 크다면 뭐라고 출력해요? 편차 큼이라고 출력하고 아니려면 공백, 큰 따옴표만 2번 넣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 편차가 큰 세트는 3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표 5에서 출판일의 연도를 이용해서 할인율 표를 참조해 할인율을 찾아 정가에서 할인율을 뺀 금액을 판매가에 표시를 할 겁니다.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출판일의 연도를 이용해서 할인율을 참조해서 할인율을 찾아서 정가에서 할인율을 뺀 금액을 판매가에 표시하시오. 자, 그러면 우선 이 정가에서요, 할인율을 빼서 판매가를 구하고 싶은 건데요. 이 할인율은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출판일에 있는 앞에 연도를 이열함수로 출력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하는 수식이 있는데요. 정가에서 할인율을 빼서 판매가를 구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수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라고 하는 것은요, 정가에다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요게 이제 수식의 기본 원리인데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할인을 10% 해준다라고 했을 때 10%라는 것은 결국에는 0.1과 같은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할인율을 0.1을 계산을 해준다는 것은 1 빼기 0.1을 계산을 해서 0.1을 계산을 해서 결국에는 내가 0.9%, 90%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가에다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로 해서 내가 받아야 하는 판매가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이것과 동일하게는 어떻게도 계산을 하시냐면요. 판매가를 계산을 할 때에 판매가는 정가에다가 정가 빼기 정가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정가에서 할인율, 그러니까 할인 금액을 정가에서 정가 곱하기 할인 금액을 뺀 것을 판매가로 또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위의 식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밑의 식을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둘 다 결과는 같거든요. 저는 위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정가에서 빼야 되죠. 정가, 곱하기 하죠. 그 다음에 가로 열어서 1 빼기 할인율을 구할 건데 할인율은 연도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hlookup 함수에서 연도를 구해서 할인율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hlookup 가로 열고 컨트롤 A. 자, 찾는 값은 무엇입니까? 출판일의 연도입니다. 이열 함수 사용할게요. 가로 열어서요. 위에 이열 함수 클릭해주고 어떤 날짜의 연도를 구하죠? 출판일의 연도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위쪽에 hlookup 클릭하죠.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 표를 참조하면 되나요? 출판 연도와 할인율이 있는 이 표를 참조해주면 되는데 이 표는 고정되어 있어야 나머지 계산들도 채우겐들로 잘 계산이 되겠습니다. F4번 눌러서 고정해주고요. 방금 잡은 표에서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할인율은 몇 번째 줄에 있습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할인율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출판 연도는 딱 정확하게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이상, 어디 미만이라고 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값으로서 비슷하게 일치하는 연도이면 그냥 값을 할인율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true, 숫자 1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면 아마 가로가 부족해서 또 수식을 수정한 것을 적용하겠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예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면 판매가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가를 구하실 때에는요. 정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이나 정가 빼기 정가 곱하기 할인율 요 수식을 좀 활용을 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할인율을 뺀 나머지 판매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뒤에 계산 작업 10회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요.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계산 작업 10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 1번. 표 1에서 결근지각 조태가 1회 이상 모두 있다면 숫자가
1의 이상이 모두 있다면 주의이고요. 1 이상인 게 3개 있으면 주의겠네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if와 count if 함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등호 쓰고 if, 컨트롤 A. 자, 조건이요. 개수를 셉니다. 결근, 지각, 조태에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걸 숫자를 세서요. 그 숫자가 1의 이상이 모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1의 이상인 게 3번이 출현을 하면 모두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조건을 만들어 볼게요. count if 괄호 열고 위에 수식 클릭합니다. 자, 범위는 박성영이라는 사원의 결근, 지각, 조태 가지고 우선 계산을 해볼 건데 이게 몇 이상인 거? 1 이상인 거. 한 번이라도 지각이나 조태나 결근이 있는 것이 2% 돌아갑니다. 그게 어떻다면 모두 있다면 3번이나 있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주의이고요. 아닌 것은 전부 다 공백인데 자, 조건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 이러냐면 우리 count if의 조건에 큰 따옴표가 없거든요. 이 1보다 크다는 조건에다가 큰 따옴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결근, 지각, 조태 중에서 1의 이상이 있는 게 모두 있다는 것은 3회가 다 존재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주의이고 아니면 공백으로 확인.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면 여기 1 이상인 값이 3개니까 주의. 1 이상인 값이 3개니까 주의. 결근이나 지각이나 조태가 1회 이상인 게 3번이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표 2번입니다. 남학생 평균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 값을 올림으로 계산을 할 건데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올림할 거니까 라운드 업이에요. 컨트롤 A. 자, 구하려고 하는 값은 dmax로 최고값 구하고 dmin으로 최저값 구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dmax 바로 들어갈게요. 괄호 열어서 위에 수식 입력 줄 클릭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내용 전체 다입니다. 무조건 내용 전체 다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필드는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필드의 제목입니다. 남학생의 평균의 최고 점수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계산을 하겠네요. 평균 필드 잡아줄게요. 그리고 조건은 성별이 남학생인 것이라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업으로 가서요. 이건 최고값 구한 거예요. 뒤에 이제 최저값 빼야 되겠죠. 빼기. 최저값은 dmin. 괄호 열고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인수 들어가는 거 똑같겠네요. 데이터베이스는 내용 전체. 필드는 평균의 최저값을 구하겠다. 조건은 무엇인가? 성별이 남학생인 것만 계산하겠다. 라운드 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4.3333 나왔어요. 이걸 어느 자리에서 올리라고 했냐면 소수점 이하 한 자리에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둘째 자리에서 올려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는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숫자 1을 넣어주시면 4.4라고 올림된 값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0을 쓰면 정수로만 표시가 되고요. 2를 쓰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니까 소수 자리, 내가 보여주고 싶은 소수 자리대로 숫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니까 4.4 나왔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초과 근무 시간의 누적 초과 근무 시간의 합이 50 이상이면 보통, 120 이상이면 과다, 200 이상이면 경고, 50 미만이면 공백으로 초과 근무 누적 합계 영역에 표시를 할 거예요. 출력해야 하는 결과가 보통도 있고 과다 있고 경고 있고 공백이 있는데 뭐 ifs나 choose 함수를 쓰지 않고 if 함수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if 함수가 좀 여러 번 등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초과 근무 시간의 누적 초과 근무 시간. 그러면 이 초과 근무 시간이 2월 1일이면 10시간 한 거겠죠? 그런데 2월 2일이면 그 앞에 초과 근무 시간 한 거랑 또 2월 2일 날 한 거랑 누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국 CA 17부터 CA 18까지 또 더해야 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누적이 돼야 하니까 C의 17부터 C의 19셀까지 더해야 될 거고, 처음에는 이것만 시간을 계산을 할 거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누적이 될 겁니다. 그 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등호 쓰고 if, 컨트롤 A. 우선 sum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sum 함수로 초과 근무 시간의 누적 초과 근무 시간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sum 함수 사용하고요. 괄호 열어서 sum 함수 클릭해서 들어가 보죠. 자, 어디를 더할 거냐면 우선 2월 1일은 초과 근무 시간 요것만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초과 근무 시간 클릭해서요. 그 다음 식도 계속 연장해서 쓰기 위해서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해주고요. 시작되는 근무 시간은 고정을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C의 17까지, C의 17에서부터 C의 17까지를 더하는데 앞에 C의 17셀은 고정을 할 겁니다. F4번으로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한 개의 셀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초과 근무 시간이 10시간밖에 들어가지 않겠죠. 하지만 나머지 체육 앤들로 끌었을 때에는 앞에 시작하는 근무 시간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뒤에 범위는 체육 앤들로 끄는 만큼 C의 18, C의 19, C의 20 이런 식으로 초과 근무 시간이 누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를 C의 17셀을 더하는데 시작 셀은 고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누적해서 더할 범위는 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if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값이 얼마 이상이냐면요. 50 이상이면 보통이라고 했는데 이걸 앞에 있는 조건부터 쓰지 않고요. 200 이상이면 경고거든요. 그리고 120 이상이면 과다고 50 이상이면 보통이고 이것도 아니면 결국에 마지막은 공백이잖아요. 그 순서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값인 200 이상, 200보다 크거나 같다면 뭐라고 출력합니까? 경고라고 출력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에요. 그럼 if 함수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if 사용하고요. 괄호 열어서 if 두 번째 if 함수로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계산식은 똑같은데 복사해서 사용을 해볼까요? 자, sum 함수 그대로 컨트롤 C, if에 가서 조건에다가 컨트롤 V. 똑같이 더하긴 더하는데 이 더한 값이 이번에는 얼마 이상이면 120 이상이면 그러면 그때는 과다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또 한 번 들어갑니다. if 함수 또 들어갑니다. false다. 과다도 아니야? 그러면 if, 만약에 다시 한번 위에 if 함수 클릭해서요. 조건에 이번에도 또 붙여넣기 합니다. 초과 근무 시간을 누적해서 더한 값이 이번에는 얼마 이상이면 50 이상이라면 그러면 보통이고요. 이제는 이것도 아니라면 뭐라고 출력합니까? 공백으로 출력하겠다. 자, 나와야 하는 결과가요. 보통, 과다, 경고, 공백 4개잖아요. 그래서 if문을 3번 들어간 겁니다. 마지막에는 false에다가 공백만 넣어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누적 초과 근무 시간의 합을 구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시작하는 범위는 더하는 범위에 시작하는 부분은 절대참조로 고정, 나머지는 값이 C의 17부터 C의 23세까지 변할 수 있도록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예 버튼 눌러서 나머지 체육 앤들로 쭉 끌어주면 결과에 따라서 보통, 과다, 경고라고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느낌표가 표시가 됐어요. 인접한 숫자가 있는 범위를 참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뜨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에 범위, sum 함수 범위 잡을 때요. 시작하는 부분들을 절대참조로 고정해주고 나머지는 고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범위가 잘못된 거 아닌가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범위 쓱 잡으셔가지고 느낌표 가셔서 오류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맞게 되었으니까요. 자, 표 4번입니다. 제품 코드의 왼쪽에 4글자와 제품 코드의 왼쪽에 4글자와 제품명의 마지막 문자 ABC 이거 합쳐서요. 제품 번호를 만들래요. 그래서 이 제품 번호가 이 표에 있다면
두 번째 열에 있는 단가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순간적으로 ABC가 있어서 밑에 가산비율표랑 헷갈렸는데 가산비율표는 표 5번 거고요. 표 4번은 제품 단가표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판매 금액은 판매량 곱하기 단가거든요. 그럼 우선은 등호 쓰고 판매량 곱하기는 계산을 해줄 거고요. 이제 단가를 가지고 올게요. 단가는 VLOOKUP 함수를 이용을 해야겠네요. 곱하기 VLOOKUP 컨트롤 A. 자, 우선 제품 코드의 왼쪽 네 글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레프트 함수 사용을 할게요. 레프트 괄호 열고 위에 레프트 클릭해서요. 텍스트는 제품 코드 왼쪽에서 네 글자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VLOOKUP으로 돌아가요. 이것만 가지고 오면 안 되죠. 제품명의 오른쪽 한 글자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품 코드의 왼쪽 네 글자와 제품명의 오른쪽 한 글자를 합치기 위해서 AND 연산자를 중간에 삽입을 하고 write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가로 열어서 위에 write 함수 또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텍스트는 제품명 오른쪽에서 몇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와봅니다. 다시 VLOOKUP으로 돌아갑니다. 자, 제품 번호가 완성이 됐어요. 이 제품 번호가 어디에 있다면 제품 단가표에 있다면 F4번으로 표는 고정해 주고요. 그렇다면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옵니까? 단가는 방금 잡아준 표의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2라고 해줄 거고요. 내가 찾은 제품 번호와 단가표에 있는 제품 번호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두 번째 열에 있는 단가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찾는 값은 지정값은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내가 룩업 밸류에서 찾은 제품 번호와 이 표 안에서 찾은 제품 번호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단가를 가지고 오겠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겠다. false에 해당하는 0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서 결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표 5번입니다. 연수 점수의 가산 비율과 연수 점수에다가 가산 비율 그리고 소속팀 평가 더해서 총점을 계산을 할 건데 가산 비율은 평가 등급이 A이면 10%, B이면 8%, C이면 5%, D이면 2% 표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해 주면 되고요. 소속팀 평가는 인사팀은 15점에서 15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중간에 있는 요 숫자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총점은 계산하는 식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계산 작업 9번에서 했었던 그 비율 계산하는 거랑 같은 식으로 연수 점수에다가 곱하기 가로 열어서 1 더하기 가산 비율 그리고 가로 닫고 더하기 소속팀 평가 점수 구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등호 쓰고 연수 점수 우선 클릭해 줄까요? 그리고 곱하기 가로 열어서 1 더하기 이제 가산 비율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가산 비율은 비율표에서 가지고 와야 되죠. HLOOKUP 함수 사용합니다. 컨트롤 A. 찾는 값은 무엇입니까? 평가 등급을 찾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테이블 표에서요. 테이블 표는 F4번으로 고정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몇 번째 행에 있는 비율을 가지고 옵니까? 두 번째 행에 있는 방금 잡은 표의 두 번째 행에 가산 비율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내가 찾은 평가 등급과 가산 비율표에 있는 평가 등급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비율을 가지고 올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이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다시 위에 계산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위에 수식 맨 뒤에다가 그냥 클릭할게요, 여러분. 자, B의 27은 아까 연수 점수였죠? 그리고 곱하기 가로 열어서 1 더하기 우리 가산 비율 계산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가로 닫아줘야 되겠네요. 가산 비율 구했으니까 가로 닫아줘야죠. 그리고 더하기 소속팀 평가의 점수를 구해야 되는데 소속팀 평가의 점수는 이 문장의 중간에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미드 함수 사용해야 돼요. 가로 열고 미드 함수. 텍스트는 소속팀 평가가 있는 곳. 스타트 넘버는 몇 번입니까? 숫자가 있는 곳은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번째부터 두 개의 숫자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스타트해서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와서 그 숫자를 더해라.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계산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연수 점수 클릭해서 곱하고 가로 안에서 1 더하기 가산 비율은 HLOOKUP 함수로 구하고 더하기 소속된 평가 점수는 미드 함수로 중간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더해준 거죠. 순서대로만 작업을 하신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0회에 걸쳐서 올인원 교재의 계산작업 1시트부터 계산작업 10시트까지 모두 풀이를 해봤습니다. 워낙 다양한 함수들을 잘 묶어놨기 때문에 이 계산작업 10회의 함수 문제만 다 풀어보시더라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함수 문제 5문제 중에서 3문제 이상은 좀 쉽게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3문제 중에 또 한 문제는 거의 기본 함수가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또 HLOOKUP이나 VLOOKUP 함수도 우리가 충분히 풀었고요. 또 논리 함수 if, ifs, if error 다 나왔었어요. 그리고 뭐 올림, 반올림, 데이터베이스 함수 거의 다 풀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5개의 강의 총 계산작업 1시트부터 10시트까지 함께 연습하면서 풀어보신다면 함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문제 푸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